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비환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PD님, 혹시 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행이요? 사행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민법에 있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PD님한테 이제 10억이 빚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빚을 안 갚으려고 5억 아파트를 아는 친한 사람한테 몰래 줘버리거나 아니면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PD님은 그 빚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 없어지니까 빚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PD님이 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서 너가 정재환 변호사한테 받았던 이 아파트는 사행위 취소 소송에 의해서 이거는 취소돼야 된다. 나한테 다시 아파트 이거 반환해.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산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행위란 채무가 초과한 상태에서 자기의 책임 재산을 더 감소시키거나 아니면은 채무 초과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위, 이런 거를 사해행위라고 통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해행위와 상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판례 사례는요, 사실 비판이 많은 판례입니다.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결론인데 일단은 판례가 그러하니 유의하시라고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A가 있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채권자 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갑이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구인 B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인 B가 증여받고 나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상속인 아들인 C가 이걸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채권자 갑이 이 아파트의 소유자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당연히 승소 확정 판결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C는 그 부동산을 다시 채권자인 갑에게 반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C는 상속세 이미 냈는데 그 부동산은 다시 채권자에 갔으니까 본인은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미 이 낸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돌려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결론은 안타깝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에이,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 이미 아파트를 약간 시쳇말로 토해냈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 다시 돌려받아야죠. 일단 판례에서 들고 있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행위 취소 소송에 상대적 효력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사행위 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이거든요. 채무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리상. 그러다 보니까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 갑과 그리고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C 간에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은 C가 채권자 갑에게 원상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였던 채무자 A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채무자 A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갖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사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적 효력을 근거로 여전히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해석의 다툼이 생기는 게 납세자가 이미 낸 상속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을 어려운 말로 경정청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규정이 과대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판결 등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을 때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안에서 여기에 접목시켜 보면 여기도 C가 상속세를 내게 된 그 과대표준이나 세액에 대한 기초가 된 거래가 뭡니까?
아버지인 B가 채무자 A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증여계약이 그 기초가 된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게 판결,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됐잖아요. 증여재산이 사실상 채무자 A의 책임재산으로 원상 회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핏 문구 해석을 해보면 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이 될 것도 같단 말이죠. 아무리 채권자 취소 소송에 상대적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하면 그렇게 발생이 된 거 아니냐,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나온 판례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나온 판례에서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 A도 B가 죽어도 상속세를 낸 거를 본인이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C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더라면 사행위로 이거 취소되면 내가 낸 상속세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거까지 알고 했는지까지 모르겠으나 A한테 사실은 그거를 돌려달라 하기도 못하죠. 천상 상속세만 C가 내고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만약에 C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 경위부터 시작해서 그런 재산 내역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래로 인해 생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사행위 취소로 해서 이렇게 상속세를 내고 다시 부동산만 토해낼 수 있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꼭 얻으셔야 됩니다. 사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나중에 사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 부동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자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상속마스터 정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